이희영의 머니볼. 네, 스포츠를 보는 재미와 눈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 또 한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직접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시절 김민재 선수 은사 축구감독 이상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를 이제 중학교 때 가르쳤던 감독이신데, 가르치실 때 김민재 선수가 지금의 이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중학교 시절부터 체격과 건성, 리더십 사실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미넨까지 갈 거는 예상하셨나요? 사실 너무 이제 성인이 돼서 볼 때는 안 가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예, 아마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대표까지는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화제성에 비해서 어린 시절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만큼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새벽에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와 홈 경기에서 3대1로 개막 2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희영 위원께서 오늘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이제 해리케인이 이제는 김민재 선수의 동료가 됐잖아요. 오늘도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미넨이 이제 3대1로 이겼는데, 김민재 선수는 81분까지 이제 경기를 뛰면서요, 무실점을 이제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하지만 패스미스 한 3-4개 정도가 좀 미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또 굉장히 친화력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독일 매체에서도 이제 핵인싸로 등극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폴리 입단할 때도 강남스타일 추면서 신고식을 치렀던 김민재 선수였는데, 이번에 미넨에 입단할 때도 미넨의 이제 공식 홍보 행사인데 이제 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김민재 선수가 미넨 전통 복장인 레더 호젠을 입고 이제 반바지 같은 거거든요. 그 복장을 입고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서 또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옆에서 웃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선수들과 동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옥토버 페스터가 이제 그 독일의 맥주 축제. 그렇죠. 자, 독일 현지에 좀 잘 적응하고 있지 않나, 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었는데, 그렇다면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민재 선수가 중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좀 친화력이 좋은 인싸 스타일이었을까요? 예. 중학교 시절부터 사실 뭐 감독 코치 보다 비슷하게 리더십이 항상 강해가지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선배들까지 한 살 위에까지는 거진 민재가 또 민재 진영이 같이 축구를 했기 때문에 민재가 거의 2학년 때부터 주장 비슷하게 하면서 친구들 엄청나게 잘 챙겼습니다. 체격이 월등하게 컸습니다. 네, 중학교 다닐 때부터. 네, 김민재 선수의 친화력은 중학교 때부터 또 발휘했던 걸로. 김민재 선수가 사실 전학을 좀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도천동에서 태어나서 통영 두룡초, 통영초, 함안 가야초, 남해 해성중 거쳐서 이제 감독님이 계셨던 거제 연초중으로 전학을 간 건데, 어린 나이 치고 상당히 좀 많이 이동을 했네요. 민재 시기에 2000년 때 사실 통영 축구가 조금 약화가 돼 있었습니다. 민재는 운동밖에 모르니까 또 삼촌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그래서 민재가 더 나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더 나은 곳에 이제 계셨던 거제 연초중학교. 연초중학교 시절에 민재 삼촌이 이제 우리 학교 수수 코치로 오면서 민재 삼촌하고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아주 가깝다 보니까 그 월등했으니까 민재가 우리 둘이서 한번 키워보자,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중학교에 있던 거를 스카우트해서 데려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체격이 좋기로 또 유명하죠. 체력도 좋고요. 나폴리의 탱크라고도 불리는데, 아까도 이제 감독님 말씀하시기에 그때도 체격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다른 아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었네요. 엄청나게 크고 또 자기가
이제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조금 관리를 애 늙은이 같은 엄청 조금 지도자를 봤을 때는 중학교 때 우리가 힘들 정도로 지 관리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체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다는데 그러면은 포지션을 다 잘 소화를 했었나요? 원래는 민재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예.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는데 그때 당시에 연초중학교도 조금 약한 팀이었습니다. 민재가 한 11명 목을 다 한 거죠. 우리가 지고 있으면 이제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제 이기고 있으면 수비를 할 정도로 그냥 골키 말고는 포지션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연초 중에 유상철 선수 같은 선수였네요. 거의 멀티플레이어로. 예. 네, 골키퍼 빼고 이제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중학교 시절에 김민재 선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 좀 유독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뭐 없을까요, 감독님? 민재가 중학교 시절에는 사실 지금 현재 양발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심지어 몇 개월 동안 오른발을 안 쓰고 왼발만 가지고 운동을 할 정도고 사실 뭐 숙제를 내주면 민재는 지도자가 좀 피곤할 정도로 그걸 꼭 해야 밥을 먹든 학교 수업을 들어가든 옛날에는 조금 축구부에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재가 할 때 목적을 달성을 해야 숙소에 들어오는 스타일입니다.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미네에서 뛰는 거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마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군사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그렇게 살이 또 빠진 건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민재는 뭐든 운동이든 군사훈련이든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뭐 1등을 원하니까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양발을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축구는 잘 몰라서 위원님 그 양발을 쓰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클리어링을 할 때 양발을 다 쓰게 되면 왼발 오른발 어느 쪽에 오든 공을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현대 축구에서 또 후방 빌드업이 워낙 이제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든 왼쪽에 위치하든 어느 발을 써서 이제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양발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제 같은 팀의 데이르트라는 수비수나 레알 마드리드의 리디거 그리고 과거에 이제 AC 밀란의 레전드였던 파울로 말디니 같은 선수도 양발을 다 잘 사용하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양발을 잘 사용하면은 좋은 수비수가 될 이제 조건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보통 이 세계적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그 부모님의 뒷바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죠. 뭐 박지성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김민재 선수의 부모님은 또 어땠을지 너무 궁금한데 감독님 뭐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김민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엄청 어려웠고 어머님은 작은 횟집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님은 멍게라고 통영에서 물차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 둘이 축구를 키우면 그때 당시에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선수가 좀 월등하면 사실 조금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민재 아버지는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우리끼리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던데 자기가 물차 한 발이 더 하면 되지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식에 대한 엄청나게 민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뭐 한 일화를 보니까 통영에서 물차를 이제 김민 선수 태워가지고 국가대표 훈련장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분이 모두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가 물려받은 것 같네요. 예, 민재 아버지는 유도를 하시고 민재 어머님은 육상을 하시고 두 분 다 또 부모님이 또 키가 되게 크십니다. 예. 아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유전자가. 와, 그러네요. 아버님이 유도, 어머님이 육상. 야, 정말 운동 집안이 따로 없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 딱 발탁이 됐을 때 통영 시내 그 중앙시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상인들이 현수막을 걸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 통영 시장에서 조금 민재 집은 좀 작은 집이었습니다. 네네. 예, 작은 집이 그 주위에서 그 경사가 났죠.
통영뿐만 아니라 거제에서도. 그렇죠. 네, 아마 프랭카드가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횟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횟집에 혹시 가보셔서 드셔도 보셨나요? 아, 예, 저는 중학교 시절에도 가고 졸업하고 나서도 가고 이제 하고 뭐 대학교 때까지 계속 영상 통화도 하고 하니까. 예. 찾아보니까 아쉽게 횟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내려오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영업을 안 하시는 거네요. 아, 좀 아쉽네요.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를 넘어서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우뚝 선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 김민재 선수의 그 국내 프로축구 시절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였을까요? 네, 연세대 2학년 때 중퇴를 해서 한국 수자원자력에서 잠시 뛰다가 전북으로 넘어갔는데 전북에 가자마자 신인 시절부터 이제 영플레이어 상도 수상했고 베스트 11에도 바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듬해에도 베스트 11에 바로 들면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였어요. 전북 시절부터 이제 떡잎이 보였는데 전북 시절에 또 경기장을 많이 찾아보셨다고 그때 느낀 김민재 선수는 어땠나요?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민재를 찾아갔는데 뭐 경비실에서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누구 찾아왔냐 하길래 저 민재 스승이라 하니까 입구에서부터 틀리더라고요. 사실 경비 아이씨부터 이제 뭐 알아본다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여기까지가 아닌 것 같다. 민재는 아마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 최강희 감독 그 당시에 전북 감독도 이제 김민재 선수는 여기 있을 선수가 아니다. 유럽에 갈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입단 초기부터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뮌헨 말고 또 가고 싶었던 팀이 어떤 건지 뭐 들은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실적으로 뭐 우리가 거기까지 말하기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박지성이 때문에 항상 맨유 우리는 거기 갈 것이라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민재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우니까 뭐 손흥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트넘 뭐 맨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청난 파괴를 우리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축구에서는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2017, 18 이렇게 2년 남짓 보내고 이제 중국, 이탈리아, 나폴리로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김민재란 이름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뭐 활약상, 수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새 시즌을 뛰고 나서 이제 페네르바체, 튀르키예 슈페르리그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유럽 리그를 도장 깨기 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고 이제 나폴리로 바로 넘어가서 나폴리에서 1989, 90년 시즌 이후에 나폴리의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면서 또 올해의 수비수까지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승을 두고 ESPN 아르헨티나는 디에고 마라도나와 모든 나폴리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최고의 수비수다라면서 극찬을 했고요. 그 극찬을 받으면서 미넨으로 넘어갔죠. 이적료 710억 원. 이 이적료가 김민재 선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거제 연초중학교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배를 둔 덕분에 거제 연초중학교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사실 중국 베이징에서 나폴리 갈 때부터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솔직히 이제 후배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넨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엄청 뭐 영웅이죠, 영웅. 그게 이제 금전적이라는 게 이제 연대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은 클럽에서 이적료를 이제 김민재 선수의 예를 들면 미넨에서 이적료를 나폴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나폴리에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그 전에 뛰었던 클럽에게도 모두 이제 퍼센테이지를 배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가 유소년에 뛰었던 이제 연초중학교 같은 곳에도 그 연대 기여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클럽의 이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쓰는 거죠. 좋은 선배를 둔 덕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이제 중학교 은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그 사춘기를 안 겪는 친구들은 잘 없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뭐 사춘기 이런 거는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여기 방송인데 사실
민재가 뭐 나무랄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심할 정도로 운동밖에 몰랐습니다. 운동밖에. 네, 너무 뭐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뭐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 뭐 자랑만 계속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사춘기도 없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지가 안 되면 이제 되게 한다는 거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지도자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 더 잘하려고 해보려고 우리는 하다가. 조금 쉬어가면서 해라. 그런데 민재 성격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 사춘기는 없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희영 위원께서는 뭐 김민재 선수에게 선생님께 뭐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저는 아까 그 대기실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떡잎부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또 궁금한 게 김민재 선수를 말고도 혹시 다른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을 키워내셨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 뭐 지금 현재 뭐 민재 뭐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또 이번에 저 양현준 선수라고 강원 FC 있다가 셀틱으로 넘어간 선수가 있고 지금 뭐 프로에 또 뭐 김한길, 뭐 경남 FC 골키퍼 손정현이, 청주 FC의 홍원진이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김민재 선수 덕분에 스승이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 자랑스러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승이다 보니까 걱정이나 염려의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재 선수에게 뭐 당부의 말씀 혹은 응원의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데마다 다 김민재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온 국민이 민재를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조금 행동도 좀 조심하고 뭐 조금 최신을 좀 잘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군사훈련을 마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부상이 제일 걱정입니다. 부상이. 그러니까 부상 없이 뭐 세계 최고 선수로 발전 더 할 수 있도록 진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상 없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고요. 자, 김민재 선수의 멋진 활동 또 끝물을 가능성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희영의 머니볼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수 감독님 또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